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또 간단한 이슈가 아닌데요. 진원지는 롯데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석유, 화학, 업황이 안 좋아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룹 명성에 스크래치는 냈습니다.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리가 좀 간파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가 롯데그룹 안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기의 롯데라는 타이틀이 또 불명예스럽게 붙었습니다. 신용평가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기사가 나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발단부터 현재 상황까지 좀 추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루머스를 돈 것은. 예. 내용은 뭐냐면 롯데그룹이 39조 원의 그 차입금이 있어서 이걸 아마 지금 현금성 자산이 15조니까 돌아오는 차입금을 갚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모라토리엄, 즉 부도를 선언할 것이고, 그러면서 전체 직원의 50%를 감원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루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루머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문제가 생긴 게 근원지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체에 문제가 생겨서요. 네.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회사체에 문제가 된 건지, 여러 가지 조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롯데그룹이 이제 회사채 문제 생긴 거는 롯데가 이제 CP를 발행했는데 예. 이 CP를 발행할 때 일반적인 CP가 아니고 이 롯데가 이제 가지고 있는 CP를 발행할 때 일종의 사채, 그러니까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는 걸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진 데다가 롯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보면 이제 일종의 그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쇼핑 등 주력 계열사가 전반적 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모시장을 거칠 경우에는 이걸 원래 공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공모시장에서 발행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기 CP를 발행하면서 이 채권 시장에서 지난 8일에 그 롯데 지주에 있는 신종 사모증권 회사채죠. 이 5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만기가 7년짜리예요. 4%짜리에. 그리고 9월 30일 또 1,500억을 또 규모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신종 자본증권으로 발행했습니다. 만기가 영구채로 발행을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롯데가 캐시플로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을 하지? 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급속하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루머성이 돌면서 결국에는 35조 부채, 50% 감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그 회사채에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그렇죠. 하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적 부진의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원인? 이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때 예. 이익에 연동되는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당시 화재채 발행할 때 그렇죠. 조건이요. 이 조건 옵션 자체가 이익에 기반한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3,50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급속하게 번진 거죠.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롯데 그 모라토리엄의 루머의 원인은 사실 롯데케미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가장 큰 원인은 요즘 국내 케미칼 회사들이 보시면 다 안 좋아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 석유화학이라든지 다 안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이거든요. 특히 나프타 쪽의 공급 과잉이에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롯데케미칼이 기초 화학 소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 우리나라 화학 케미칼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이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이 롯데케미칼이 된 거죠. 순수 케미칼 업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 파장이 있었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이제 이미 3분기에 올해 영업이익 손실을 한 4,700억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동부채가 지금 보면 올해 유동부채가
11조까지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제 롯데케미칼이 8조, 그리고 호텔 롯데가 5조니까 롯데 쇼핑이 11조니까 전체 부채 규모가 약 25조 정도 늘어나니까 상황이 뭐 루머는 사실은 아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제2의 대우처럼 붕괴될 것이다라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뭐 롯데 측에서는 우리가 그룹 자산과 규모와 위상이 있는데 그 대우그룹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 나쁜 감정 드러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게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그런 게 드러난 대표적인 또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룹 전반 이미지에는 좀 타격을 줬는데 사실 롯데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부터 무차입 경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차입 경영으로 바뀌면서 현재 이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해서는요? 롯데그룹의 역사를 보면 롯데그룹은 진격호 회장이 창업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경영을 했죠. 이유가 뭐냐면 주로 우리가 롯데 그러면 식품 쪽하고 유통이 메인이었죠. 이 두 사업을 영위할 때만 해도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투자 대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차입 경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영을 했었죠. 그런데 신동빈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2015년도에 그러니까 형제의 난 이후에 신동빈 회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신동빈 회장은 이 사업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B2C 사업 영역을 B2B, 그러니까 화학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재편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들어서면서 이게 더 빨라졌어요. 이게 팬데믹 동안에 유통 쪽이 훨씬 더 강하게 타격을 받으니까 팬데믹 동안에 롯데케미칼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B2C, 그러니까 식품 유통 쪽에서는 투자 대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반면에 이 B2B 쪽은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금 유동성은 굉장히 느립니다. 타이밍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 개선에 이런 체질에 대해서 그룹 내에서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한 채 중국 공급 과잉으로 롯데케미칼이 지금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체질 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롯데그룹이 삼은 게 뭐냐면 2차 전지 소재를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2조 원 이상으로 인수를 했는데 현재 일진 머티리얼스 가격이 1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무리한 인수합병의 대표적인 예로 그렇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당시만 해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2차 전지가 빨리 캐즘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진 머티리얼스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 위에 또 한샘 인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인수한 매물들이 제대로 킹성가를 못 내는 것도 이런 루머의 한 원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동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입 경영을 해서라도 글로벌 롯데를 일구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 개편이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B2C에서 B2B로 가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 창출 부분이 좀 약화가 됐고 무리한 인제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리한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인수합병 이런 부분 때문에 빚이 많이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가장 큰 차이 이런 거죠. 신격호 선대 회장은 아마 무차입 경영을 했던 이유가 이 부채 무서운 불명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본이 꽤 많았었고 그래서 식품과 유통이라는 두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업을 했었는데 신동빈 회장은 아시다시피 노무라 증권 출신입니다. 신유열 전무도 노무라 증권 출신입니다. 이 증권사 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 방식이 자기 돈을 가지고 100%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죠. 네. 신유열 전무라는 거는 이제 신동빈 회장의 장남입니다. 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경로를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 경영을 빠르게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되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대부분 차입 경영으로 하다 보니 그 이전에 쇼핑과 식품군에서 일어났던 캐시플로우와 전혀 다른 타이밍의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혼선이 생기고 어떤 경영의 전반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채권 등과 만나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동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될런지 지금 롯데그룹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계열사를 매각해서 어쨌든 그 위기를 넘어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뭐 롯데 건설도 PF 문제 아직도 잠재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예. 이 루머에 대해서 롯데 측은 빠르게 이제 그 월요일 하루만 해도 한 4, 5천억이 빠졌거든 주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 루머를 잠재워두기 위해서 발표한 걸 보면 일단 롯데 측이 가진 총 자산은 139조입니다. 그 중에 보유 주식 가치가 37조 정도 되고 네. 롯데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자산이 한 56조로 보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현재 롯데는 굉장히 빠르게 부동산 자산 일종의 고무줄이에요. 재평가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거의 우리가 시가가 아니고 우리 공시지가 비슷하게 다 신고를 해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 같으면 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빨리 재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를 올려버리면 자산이 확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아마 요 네네. 작업을 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현재 가용 예금은 한 15조 정도 되는데 당장 현재 아까 부채 규모는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1조, 9조, 8조니까 전체적으로 한 22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나 현금성 겸으로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금성 흐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마 큰 논란거리가 되어서 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롯데그룹은 아마 알짜 계열사 몇 개를 지금 매각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롯데렌탈도 나오고 뭐 일각에서는 식품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위기를 메꾸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데 롯데 측에서는 일부 아직까지는 얘기를 이렇다 할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더블 A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6월에 더블 A 플러스 부정적에서 한당 이제 하향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더블 A인데 안정적이고요. 근데 지금 화학, 유통, 건설 이 축을 중심으로 지금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 줄 하락이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회사채 발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롯데가 이제 좀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그게 오히려 이 루머를 키운 것 같은데 신용 등급 하락이 되면 자금 동원하는데 그 자금을 가져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채라든지 뭐 7년 만기라든지 부채 비율이 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자금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신용도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롯데그룹의 총자산 중에서 한 40, 50%가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을 재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자산 가치를 높일 겁니다. 그럼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신용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굉장히 애쓰고 이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방법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롯데렌타라든지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금융 계열사 한두 개 정도를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LS 같은 그룹에서도 3세 경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신유열 정부 얘기도 잠시 해주셨지만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확장성이 있게 재편이 될 텐데 신유열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 쪽, 네. 미래 성장, 그 꿈을 먹고 사는 산업에 당연히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사태가 그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또 인사가 날 것 같은데 롯데그룹이 이 위기 때문에 좀 일주일 빨리 당겨서 인사를 낼 것 같은데 신유열 전무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2022년 말에 롯데케미칼 상무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상무로 들어왔고, 근데 신유열 전무의 그 캐리어를 보면 신동빈 회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무라 정권 출신의 콜롬비아 대학교
노무라 정권 출신으로 왔다가 신동빈 회장도 당시 롯데케미칼의 전신 기업으로 상무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아들도 똑같은 롯데케미칼 상무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경영 실적을 보태기 위해서 미래산업인 바이오 쪽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승진했지만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하게 했는데 현재 이 위기가 신율 전무가 하고 있는 미래성장 동력의 투자 자금 확보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롯데그룹 인사가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롯데그룹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나는지 저희 또 발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났는데 다음 달 이제 19일 사채권자를 만나서 그런 회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국과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어느 정도 위기를 넘기지 않겠냐는 예측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캐시카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그룹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코노미톡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